진행할 내용은 넥스 세미나를 통해서 원장님들께 울세라 1.5T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파 원장님 모시고 발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우스 의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우스 의원 원장 김화평입니다. 네,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이어서 저희 고영상 원장님이 데모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 노화가 있을 거고, 이 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콜라겐인데, 이제 콜라겐이 약해지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큰 주름도 생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꺼풀이나 목 그리고 이중턱에 있어서 FDA 승인받은 비침습적 리프팅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울세라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울세라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이고, 이런 초음파는 매질에 따라서 빛을 반사하거나 산란하거나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흡수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인국점을 형성하여 콜라겐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울세라의 시각화가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확한 타겟에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음파가 흡수되면서 콜라겐 디내추레이션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성되고, 이렇게 콜라겐이 사라지면 새로운 콜라겐이 그곳에 생성되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콜라겐 타입 3에서 타입 1으로 변경되면서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이 과정에서 피부 탄력과 리프팅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데모를 살짝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오늘은 사실 1.5TD에 대해서 데모를 진행할 건데요. 여기 있는 사진은 평소에 저희 병원에서 4.5TD나 3.0TD를 사용할 때 진단 단계에서 샷수라든지 어떤 팁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 격자를 긋는데 보통 2.5cm, 2.5cm 크기로 격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위에 그 수평선은 저분 오른쪽 눈 끝에 레터럴 컨투스에서 수평선을 하나 긋게 되고, 그 다음에 알라 베이스에서 그 어퍼 트라우스 쪽으로 두 번째 수평선을 긋고, 그다음에 오랄 커미셔에서 그 베이스 이어롭 쪽으로 수평선을 또 하나 긋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아래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3개 정도의 수평선을 긋고, 그다음에 수직선은 그 미드 파퓰러리 라인에서 그 오랄 커미셔에서 1cm 정도 더 떨어지게 밑으로 좀 비스듬하게 긋고, 눈가 쪽에서 아래쪽으로 또 수직선을 하나 긋고, 얼굴이 큰 경우에는 그 페리어리큘러 에어리아에서 또 하나를 긋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2.5cm 정도의 정사각형 격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스마스층의 탄력도, 특히 렉시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 샷이 얼마나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환자랑 같이 얘기하면서 디스커션해서 정하게 되고, 어떤 TD를 사용해서 들어갈지도 같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1.5TD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공을 개선하고 피부 결을 개선하고 잔주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5T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한 슬라이드입니다. 보통 사실 울세라를 하게 되면 1.5TD를 쓰더라도 이마 쪽이나 눈가 쪽에 국한해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5TD가 소프웨이브랑 마찬가지로 모공이라든지 그 피부 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공이 가장 두드러진 부위를 중심으로 2.5 곱하기 2.5 스퀘어의 4개 정도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 스퀘어보다 아래에 있는 스퀘어가 레터럴 쪽으로 더 움직인 거는 그 나소라비알 폴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소라비알 폴드는 뭐 지나가는 신경도 많고 구조물들도 많고 거기 자체가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그 네로 팁이 아닌 그 스탠다드 팁을 이용해서 시술을 했을 때 좀 완전히 밀착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열치병변도 생기기 쉽고 염증도 더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레터럴 쪽으로 옮겨서 저렇게 보통 디자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각 스퀘어에 25샷을 조사를 합니다. 25샷을 조사할 때 스택되지 않게 살짝 내려가면서 수평으로 한번 한 12샷에서 13샷 정도를 하고, 크로스 해치하게 격자 무늬로 수직으로도 한 12샷에서 13샷 정도를 쌓아주게 됩니다.
진단 장비로 진단을 했을 때 원래는 모공의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있었는데 치료를 마치고 나서는 모공 개수가 한 700개 정도로 줄었다. 포어 사이즈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이 됐다. 그래서 모공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다. 이런 부분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렉시티가 떨어져 있는 분이나 광노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 환자가 뭘 원하는지 모공의 크기를 줄이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스킨 텍스처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우리 얼굴의 톤을 좀 더 브라이트하게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5초간 조달했는데 결국 원기둥 모양으로 스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프림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실수하는 게 좀 힘든 장비고 통증도 강한 편입니다. 필러는 이제 0.18줄로 시행할 거고 이마는 25샷 똑같이 할 거고 여기에 100샷, 100샷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는 울세라를 결제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900샷 정도를 결제를 하면 800샷 정도는 뭐 4.5팁, 3.0팁 이렇게 쓰고 100샷은 나눠서 모공 있는데 보통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훨씬 느끼는 것도 다르고 아무래도 얇게 들어가다 보니까 즉각적인 탄력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만족도도 확실히 증가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환자들이 봤을 때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팔자 위쪽에 살짝 눌려진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 모공도 일시적으로 어차피 타이트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작아진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을 찍을 때도 1.5팁을 좀 해주면 우리 그 피부 뭐 모르페우스나 우리가 쓰는 컨디피 케어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해주면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번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다시 찍겠지만 어쨌든 보여드릴 때 훨씬 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거울 한번 볼까요? 어때요? 좀 탄력 생긴 느낌이죠. 그리고 팔자가 개선되는 여기는 모공 때문에 한 거지만 사실 이 바로 옆에 탄력이 어쨌든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자가 되게 개선된 느낌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가볍게 질문 받으실 때 오늘 어떤 발표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울세라에 대해서 발표하고 울세라랑 요즘 핫한 소프웨이브 두 개의 이제 같은 층을 공략하는 1.5mm, 그러니까 1.5mm 진피층의 에너지를 조사하는 그 히팅 레이저 디바이스에 대해서 비교하고 간략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른 병원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원장님들